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처럼 노래 선곡을 할 때 이 노래가 이 분위기에 맞을까? 걱정을 하면서 틀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나의 우려를 잠재우듯 노래 하나하나가 그 노래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물며 노래도 그러한데 귀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무한 매력에 빠져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거니 또 기대하고 휘청이며 버티고 있는 거니 때로는 세상이 봄날 같고 때로는 안개만 자욱하지 반짝였다 어두워졌다 삶이란 그런 거야 가야 할 길 있기에 헤매던 날들 꽃처럼 피우려고 모질던 바람
거친 바람은 그렇게 꽃을 피운다. 안녕하세요. 우리 천충사랑인 오늘 그 출연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날씨가 여름이라 꽤 덥죠. 많이 더워요. 네,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지금 몸이 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원한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이 정도로 그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21도를 틀어놔도 덥다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막 여름에 많이 더운데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세요? 글쎄요. 빨리 여름 휴가가 왔으면 하는 생각. 정말 그러네요. 여름 휴가가 진짜 기대되는데요. 네네. 학생들은 엄청 여름방학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노는 날만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선생님 여름 휴가 되면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아직 계획은 딱히 한 게 없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바닷가나 계곡 쪽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구나. 네. 선생님이 꿈꾸는 그 바닷가나 계곡은 어떤 그 느낌이에요? 그 여름 휴가 때는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해수욕장에 네. 보면. 근데 이제 네. 계곡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고 자연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을 걷게 하고 튜브를 타고 바닷물에서 재밌게 노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억의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계곡이랑 바닷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여름에 또 산속 계곡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솔직히 우리가 꿈꾸는 거는 물이 잘 흐르고 거기서 이제 발도 담그고 물고기도 조금 있으면 만져보고 막 하면서 막 시원한 물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으로 실제 이렇게 떠나보면은 그런 장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혹시 잘 많이 찾아서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찾아서 가본 건 없어요. 그 휴양림을 그 추천을 받아서 가봤었는데 휴양림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곡에서 발 담그고 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풍경을 봤던 것 같아요. 휴양림 속에 있는 풍경. 그런데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진짜 꿈꾸는 휴가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가끔 좋은 데가 이렇게 보이긴 하던데. 예, 블로그에 나와 있는 좋은 곳은 찾기가 힘드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네네.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또 그 좋다고 하는 데는 우리는 몰랐지만 찾아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 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여름에 이렇게 즐거운 게 많은데 휴가도 있고 뭣도 하고 하는데 여름 되면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체력이 막 이렇게 좀 처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럴 때 많이 있으신가요? 네. 워낙 그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여름이 되면은 체력이 방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많이 나죠. 보양식. 여름하면 보양식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잘 먹는 게 보양식이라고 하면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삼계탕 많이 먹죠, 선생님. 그리고 또 장어도 먹고. 네. 선생님은 또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 돼지고기를 갈비를 해서 좀 재서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갈비 진짜 맛있죠. 네네네. 여름에 그런 거 이제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좀 여름 나기가 편한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여름 되면요, 선생님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이 더위, 무더위도 너무 힘든데 장마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장마에 대한 그 힘든 게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 선생님은 장마철 되면은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일단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비가 오고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빨래는 계속 나오는데 비가 오고 마를 때는 없고, 요즘에는 제습기가 있어서 또 빨래 건조기가 있어서 빨래를 다 말려주긴 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있지 않아서 집안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방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눅눅한 느낌이 좀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선생님 저는 장마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바닥이 좀 축축하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방바닥이.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습이 있는 곳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우리가 1층 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가끔씩 저는 이제 보일러를 틀어서 집을 뽀송하게 말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엔 더워서 보일러를 틀지 않는데 장마철에는 보일러를 가끔씩 틀어서 집을 말려주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진짜 네네. 보일러가 겨울에만 트는 게 아니네요. 그 여름에도 한 번씩 틀어서 이렇게 집을 좀 말려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네네. 건조하게 뽀송하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 되겠네요. 여름에 진짜 우리가 여름 되면 이렇게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세균도 많고 곰팡이도 많이 피더라고요. 네네. 이 곰팡이 뭐 이런 게 우리 몸 아프게 하고 배탈 나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음식도 굉장히 가려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예. 그래서 여름에 잘못 먹고 배탈 나신 적 있으세요? 아, 그렇게 뭐 배탈 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저는 전에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야채 같은 것도 상한 거, 그 다음에 뭐 곰팡이 생기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러던데. 그리고 뭐 회나 이런 거, 생선, 조개 뭐 이런 거 먹을 때도 장염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게 많이 있대, 식중독균이. 그래서 좀 여름에 회 먹는 거 조심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저도 안 먹어야 되는데 회 같은 거 많이 먹게 되지 않으세요? 여름에 그렇죠. 되려? 그죠? 네네. 선생님은 여름철에 그 회를 먹으면은 어떤 것 좀 드셔보셨어요? 글쎄 어떤 거라고 하기보다는 남편이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네. 네, 낚시를 해서 잡아 물고기를 먹다 보니 뭐 강어, 우럭 뭐 그런 거 쭈꾸미 막 이렇게. 쭈꾸미 뭐 문어 그런 걸 많이 먹는데 드시는구나. 딱히 여름철에 무슨 여름에도 그러면 많이 잡아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또 한참 일이 바쁜 때라 낚시는 가지 못하고 있고요. 가게 되면 네. 그러시구나. 저희 지금 이제 장마가 되면 이제 음식을 우리가 잘 먹고 몸에 좋은 보양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들이 굉장히 또 상하기가 쉬워서 우리가 그러니까 냉장고라는 게 여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겨울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네. 더운 음식을 많이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금방 음식을 놓고 뒤돌았으면 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여름철엔 그래서 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 안에 다 먹고 아니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래 놔두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이 장마철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또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기분이 비가 많이 오면은 좀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기분 짜증도 좀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옆에 붙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네네. 옆에 가까이 오면 덥다, 떨어져라. 애기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도 힘들고 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붙는 게 힘들어지는데 이게 또 해가 별로 많이 안 뜨는 장마철에는 또 우울하기가 쉽대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비타민 B군 뭐이 많이 들어간 것도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간 것도 많이 먹어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양제를 안 먹어도 뼈나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장마철에는 영양제를 좀 먹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은 연어나 표고버섯, 우유, 달걀, 노른자 같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 삼계탕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뭐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얘긴 들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삼계탕 만드는 것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삼계탕 관련돼서 이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듣고 와서 같이 우리 삼계탕 같이 만들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 돼. 왔다 간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노래가 너무 즐거운데요. 여름은 네. 역시 밝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방방 뜨고. 물론 분위기에 이제 맞춰서 또 이제 좋은 노래들도 많은데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름 되면은 이 보양식으로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을 자주 해 드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중요한 그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듣고 싶었거든요. 예, 딱히 노하우는 없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삼계탕 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다른 건 없고 그 환기를 좀 끓인 물에다가 닭을 넣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환기를 그럼 먼저 이렇게 푹 예, 끓이는 거예요? 예, 환기를 좀 얼마 정도 끓여야? 한 닭을 씻고 그 닭에 있는 기름을 빼고 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럴 때 미리 먼저 저는 환기를 씻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한 2, 30분 물을 끓이면 환기가 좀 여름에는 더 많이 땀이 많이 나니까 환기를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환기를 먼저 끓인 물에다가 그 손질한 닭을 넣고 그 안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닭에 나오는 기름이 싫어서 네. 물을 좀 많이 넣어요. 무요? 네네. 그리고 어, 또 대추나 전복을 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수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맛있는 삼계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삼계탕 저기 닭을 넣고 얼마 정도 끓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30분 이상은 좀 끓여주셔야 되겠죠.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네네네. 환기를 먼저 삶고 그 환기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그 물에다가 다시 닭을 넣는 건가요? 네네네. 아, 일단 그렇구나. 예, 한 개를 끓여주고 나중에 그 건지는 거는 다 삶아진 후에 다 하고 나서. 예, 그렇죠. 닭 그러면 한 마리를 넣잖아요. 닭 한 마리에 환기는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딱 그람을 재질 않아서 근데 요즘 마트에 보면은 한 봉지 정도 팔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건조된 한기라서 물에 좀 불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찹쌀을 불려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뭐 찹쌀을 먹는 걸 싫어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끓이셔도 괜찮으세요. 예. 네네. 정말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끓이는 30분 이상은 그 압력밥솥이에요. 아, 닭고기도 압력밥솥이고 예. 아까 그 환기도 압력밥솥에 끓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뚜껑을 열고 이제 물을 그 끓이실 때 뚜껑은 덮으면 안 되잖아요. 못 열잖아요. 압력밥솥은. 그러니까 그 압력밥솥을 뚜껑을 열고 물에다가 환기를 집어넣고 팔팔 끓인 상태에서 고기를 넣고 끓이면 30분 정도 끓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네네. 이제 고기를 그렇게 넣고 하시는 할 때는 분들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압력솥에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셔도 되고요. 아,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곳에다가 전복이나 문어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 보양식이 더 되는 거죠. 넣고 싶은 건 이제 더 넣어서 많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쉽게 끓이면서 그 저기 국물도 굉장히 그 닭 국물이 뽀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데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주의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제 행주를 굉장히 자주 삶아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행주나 이런 거를 이제 삶아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초나 이런 데 담가가지고 그 헹궈내기도 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혹시 여름 장마철에 그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위생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 저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냥 물티슈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티슈가 제일 좋아요.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물티슈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 종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 관리가 하기 힘들 때는 그렇죠. 한 번씩 써주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행주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름에는 잠깐 한눈 팔 사이에 좀 습하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네. 네. 주방용품 같은 경우 이제 숟가락이나 뭐 그릇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행주나 이런 것들은 좀 삶아서 그 소독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세탁기에 빨래를 빨 때도 식초나 그런 삶아서 식초도 넣고 예. 삶고 그다음에 세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좀 우리가 세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탁기가 끝났어도 바로 건조기에 넣는 분도 계시고 빨리 말리기도 하잖아요. 건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게 바로 해야 되나 봐요. 이게 그대로 두면 이게 또 이제 그 세균이 번식을 하기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꺼내서 말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탁조도 청소를 가끔 해가지고 내 냄새 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선생님 혹시 장마철이니까 습기가 많아서 감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간혹이요. 네, 이게 그 장마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누전 사고도 많이 나고 물이 그러니까는 누수가 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그 전기가 많이 이렇게 흘러서 감전사고가 가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외출할 때는 창문과 문을 닫아 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전기랑 이렇게 또 눅눅해가지고 이게 습기가 많이 있으면 누전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네. 감전사고가 일어나기 쉽나 봐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젖은 손으로 이제 우리 물 계속 만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조심하고 그리고 휴가 가실 때는 꼭 전기 플러그는 가능한 다 빼놓고 가셔야 되고
홍수나 아니면 누수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있던데 그 장마철 되면 선생님은 집 새는 데는 없으신 거죠? 아니에요. 집이 일단 새로 지은 집이 아닌 이상 구옥들은 다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누수가 정말 이 비가 적게 왔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누수에 강력하게 뭐 문제 없다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계속 창틀에도 물이 새서 들어오고 간혹 천정이 좀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장 지금 피해가 많이 입는 거는 계단에 물이 떨어져서 네. 이게 흥건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햇빛이 좋은 날에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도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공사를 해도 잘 안 잡힌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정말 공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알아서 수리를 좀 잘했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우리가 내 집을 고치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그 수리하는 거, 내 집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던데 네네. 그거 제가 보면 이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신청을 했어요. 저희도 사실 누수가 좀 있어서 그거를 신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등록을 딱 하려고 그러면 이미 뭐 10분 안에 뭐 5분 안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몇 분 안에 이렇게 모집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너무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지금 그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관심이 많이 가죠. 일단 실질적으로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내 네. 집을 내 스스로 고치고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고쳤을 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가 내 집에 누수된 걸 찾고 고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방송이 있는데 5분 안에 마감이 된다면 그 클릭하기 힘든 사람들은 참 배우기가 힘들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번 집 수리를 했지만 계속 비가 누수로 인해서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 좀 그런 네. 방송 일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있으면. 네, 집수리 아카데미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2회차가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 토일반 2회차, 평일반은 6회차까지 전부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족족 이렇게 다 금방금방 마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동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우리가 기가는 조그만 재료는 사오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수리해야 되는데 그 해주시는 분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 뭐 그쵸. 우리가 급한데 도움 받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면은 좋겠는데 이거를 뭐 그 서울시가 아니라 그 구청이나 그 구마다 아니면은 동마다에서 사람들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된 집들이 많고 특히 장마가 오게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새고 또 하수가 역류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집을 좀 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누수가 됐을 때 어디를 청소를 하면 된다든가, 뭐 옥상 방수를 어떻게 하라든가, 뭐 그런 옥상에 있는 배수관을 막혔을 때는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 비가 억류하거나 그렇지 않다든가 그런 거를 좀 교육을 해줘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 네.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막 해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꼭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라조의 형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난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란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난 추억할 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가서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장마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장마철 이렇게 장마 이렇게 있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어서 비가 네.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으면서 여름에 한동안을 장마가 져서 이제 장마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우리 그 조상님들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렇게 삼계탕도 해 먹고 시원한 냉면도 만들어 먹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름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게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덥고 그래서 수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데 맹물만 먹기는 사실 굉장히 맛이 없고 좀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진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뭐 차를 만들어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손 씻게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차를 만들어서 먹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뭐 지금 무슨 청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그걸 사다가 이제 먹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게 손이 가는 거는 커피,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아이스 커피. 뭐 이런 걸 많이 먹게 됐는데 그렇게 커피가 그 몸에는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게 뭐 오미자차라든지 여름에 그 우리 몸에 좋은 차를 먹는 게 되게 좋대요. 선생님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차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매실청을 담가서 매실차를 좀 자주 먹고 있어요. 정말 그거는 좋네요. 매실청을 담가서 차를 해먹는다는 거는 그 수분 섭취할 때 달달하고 맛있어서. 근데 매실이 혹시 몸에 어디에 좋은 줄은 선생님이 아세요? 일단 매실을 어떻게 좋다고 하지 않고 일단 배가 아프거나 여름에 배탈 났을 때 매실청을 먹으면 배 아픈 거 좋다고 하고 또 여름에 그 많이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체했을 때 매실청을 좀 진하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매실의 유기산이 부족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줘서 또 이제 소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준대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줘서 노폐물이 쌓이면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아주고 한다네요. 네. 그리고 또 매실이 중요한 게 항암 효과도 있대요. 대단하죠. 그렇군요. 네네. 네. 비타민이 풍부해가지고서는 암을 예방한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약국 아저씨한테서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독 작용도 좀 하는 편이어서 간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얘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실차에 칼슘 성분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까 해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햇빛을 많이 못 봐서 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뼈 건강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뼈 건강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실청을 담아서 마시는 그 매실차에 칼슘 성분이 좀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또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갈증해소는 당연히 되고 변비하고 장염에도 좋고 그 다음에 살균 효과가 있대요. 몸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균이 우리가 여름에는 균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대장균, 장티푸스,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매실차를 먹으면서 마시면은 이 균들을 많이 없애준다고 하네요. 항균 작용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그 매실차에는 매실차의 성질이 시원하게 먹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원한 느낌을 받는데 얘가 매실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철분과 칼슘, 엽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생리나 빈혈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매실청을 담가서 드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매실청 담그는 그 방법을 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많이는 담그진 않았었는데 담갔을 때 어렵진 않았었어요. 정말요? 예. 일단 그 유리병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네. 예,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을 하셔갖고 준비해 놓고요. 네. 그리고 매실 5kg를 준비했을 때는 재료가 백설탕 2kg, 황설탕 2kg, 올리고당 1kg, 똑같이 5kg가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먼저 그 매실은 물에다가 식초를 타서 깨끗이 씻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매실에 있는 꼭지를 다 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쑤시개로 매실의 꼭지를 따주셔야지만 매실 꼭지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쓴맛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실을 깨끗하게 한번 씻고 꼭지를 딴 매실을 그 다음에 또 한번 식초에다가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실에서는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병균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씻은 매실은 잘 말려주셔야 돼요.
일단 말린 다음에 그냥 담그는 거네요. 그렇죠. 깨끗이 말리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말리셔야 돼서 선풍기를 좀 약간 틀어놓으시면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예. 깨끗이 씻어서 물을 뺀 다음에 예, 소쿠리에다가 담아서 물을 빼실 때 선풍기를 틀어준다든가 하시면은 말리는데 시간이 좀 줄 거고 또 하나하나 또 물기를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기가 완전하게 말렸을 당시에 제일 먼저 유리병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고당 1kg를 넣어주세요. 병에다가. 그리고 나서 매실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매실이 올리고당의 효능은 매실이 빨리 발효가 될 수 있고 또 가육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대요. 매실 가육을 탱탱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매실을 한 컵, 황설탕 한 컵, 노란 설탕 한 컵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황설탕은 깔끔한 맛을, 백설탕은 매실의 깔끔한 맛을 이렇게 살려주고요. 네. 황설탕은 매실의 진한 갈색을 띠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백설탕만 하는 것보다는 황설탕만 하는 것보다는 백설탕과 황설탕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차곡차곡 잘 쌓은 매실 위에 설탕을 부어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시고요. 100일 후에 서늘한 곳에 놔뒀다가 100일 후에 그 매실은 건져서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액기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실 차로 드셔도 되고요. 네. 네. 가장 좋은 꿀팁은 김장하실 때 네네. 그 설탕 대신에 저는 매실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김장김치가. 네. 그래서 매실을 이용하는 거 반찬 중에 저는 김치도 있고요. 또 요리하실 때 음식할 때 뭐 고기를 재거나 뭐 불고기 양념을 하거나 그럴 때 매실을 넣으면 설탕 대신에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매실이 지금 5월달, 6월달에 나오는데 5월달에 나오는 매실은 청매실이고요. 6월에 나오는 건 황매실인데 황매실이 더 새콤달콤하다고 해요. 황매실이요? 네. 좀 더 익은 거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파릇파릇한 그 청매실로 담갔었는데 맛도 좋았고 김장했을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매실을 담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되게 욕심을 내서 그 15kg 정도 큰 거 통을 사서 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설탕 10kg, 매실 10kg를 했었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5kg 정도 해서 유리병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너무 많이 만들면. 그러게요.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네. 네. 장아찌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담을 때도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스를 주셨으니까 제가 조그만하게 한 병을 담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좋은 그 매실청을 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근데 매실청을 담가놔서 100일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올여름은 다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렇진 않을까요? 그러면요. 6월에 담으면 6월, 7월, 8월이네요. 그러면 거의 이제 어쨌든 한 번 담가놓고 내년 여름도 그렇게 쭉 먹을 수 이제 있는 1년 거죠. 동안 먹을 수 있는 예. 거네요. 하여튼 매실청 몸에 좋으니까 많이 담가서 먹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노라조의 형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 아까 먼저 들었어요. 형 들었네요. 잠깐 깜빡했습니다. 전영랑의 약손을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세상에 다친 마음 낳는 약이었을까 고단한 마음을 감출 길
어릴 적 어미부 배를 어루만지시던 약보다 따뜻한 그 손길이 생각난다. 나라 나라 우라가 울지 마라.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 우리가 지금 장마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마가 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 여름에 이제 더위는 우리가 휴가로 이제 이겨내고 장마는 우리가 이겨낼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장마가 많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짜증이 제일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 습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습기가 많으면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몸을 좀 축 처지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장마철 우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나갔다가도 비를 엄청 많이 오니까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 안에만 있으니까 우울감이 생길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이 많이 자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습하고 옆에서 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닿기만 해도 불편한 느낌이 들고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고 우리가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습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몸에 많이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몸이 많이 이제 피곤해지니까 자꾸 이제 기분이 나빠지니까 싸움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술 먹고 싸움이 제일 많이 날 때가 이렇게 막 우통 벗고 싸우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네네. 그런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TV 보면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했을 때 이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선생님 아세요? 글쎄요, 저는 우울감이 있을 때 좀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가 아니면
아주 슬픈 영화를 봐서 같이 운다던가 감정에 많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명상의 강의를 듣던가. 선생님 좋은 방법 있으세요?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장마철 되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열치열 같이 그 슬픈데 더 슬픈 걸 봐가지고 울어버린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은 이 장마철에 이제 우울감이 올 때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우울해서 못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꾸 잠도 이렇게 못 자게 되고 피곤한데 잠을 못 자고 하면 사람이 이제 계속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더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해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햇빛이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쐬주고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운동을 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술이나 커피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제 술이나 커피가 이렇게 카페인도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알코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깜빡깜빡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성 치매도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필름이 끊기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하면 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은 좀 더 피해야 되고 커피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아까 여름 되면은 뼈가 약해진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아마 이제 더 있을 거니까 커피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집안에 불을 좀 환하게 켜놓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되려 그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는 밖에 어둡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서 이제 그 안에서라도 그 빛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좀 버텨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뭐 전화 통화하든지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이 기분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나씩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처럼 방송을 해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진짜 운동을 하나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노래를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노래를 좀 부르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방도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 모여서 가는 거는 좀 그렇고 그 한두 명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노래를 하면은 몸에 있는 그 기분도 이렇게 내장도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잠이 안 온다고 뭐 새벽까지 뭐 영화를 보고 늦게 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불을 꺼놓고 밤에는 어둡게 만들어서 누워 있는 것도 잠자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긴 한데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밤 한 10시, 11시가 넘었을 때는 이제 어둡게 해서 좀 자는 분위기로 누워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또 이제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낮잠을 또 자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여름에 피곤하면 살짝 낮잠 자잖아요. 그렇죠. 뭐 짧게 자는 거야 괜찮지만 낮잠을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우울해지면은 입맛이 뚝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럴 네네. 때 이제 여름에 맛있는 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매실청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여름 되면 매콤하고 새콤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입맛 떨어졌을 때 확 땡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도 이제 자주 드시고, 우리가 이제 그 여름철에 청양고추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더위에 매운 걸 먹었는데 땀을 흘리면서 몸을 또 이제 그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이 또 들었대요, 고추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드시고,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안 매운 거를 먹어도 그 안에 영양분은 똑같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드시고,
그다음 여름 과일, 여름 채소, 그다음에 여름에 나오는 음식들은 모두 사람들 몸에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고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았던 그 음식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먹을 경우에는 비타민 D 이런 것도 많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름 계절 음식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으로 그 장윤전의 너 떠난 후에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오늘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를 해서 장마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들은 교육에 때문에 올 여름은 잘 지나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말 못한 걸 난 후회해 너 떠난 후에 가지 말라고 말할 걸 그랬어 기다리라고 말할 걸 그랬어 이제와